증거라고는 자술서밖에 없는 거지요. 저 빨갱이들이 얼마나 지독한데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사상범들이 물증이 어디 있습니까? 국보법 사범들은 자백의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자꾸 국보법 하는데 헌법 제11조 6항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면 자백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보법은 헌법 위에 있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도 무시합니까? 그걸 왜 나한테 그래요? 나는 있는 법 그대로 집행했을 뿐인데. 증인, 피의자가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공안 형사만 13년째입니다. 눈깔 돌리는 것만 봐도 국보법 사건인지 아닌지 알지 그걸 모릅니까? 그래요. 그런 말입니다.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하고 권투 시합하는데 내가 알리 응원해서 이거 국보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증인이 우기는 국보법대로라면 김일성인가 알리 응원했다고 증인이 우기면 나 국보법상 이적행위로 잡혀 들어가요? 지금 변호인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법을 모독하고 국회 김일성이를 찬양 구모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다소. 증인이 말한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탐탈한 일부 군인들, 그 사람들 아니야.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증인,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즉 고문이 있었지요. 아닙니다.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한 적 없다고! 예! 피고 몸에 이렇게 타박상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도 없다고 잡아들기가. 피고가 자해한 거야. 자해라고? 헛소리 그만하고 진실을 얘기해라. 니는 네가 애국자 같나? 참만, 니는 애국자가 아니고 죄 없고 선량한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벌어지고 군사정권의 하수일 뿐이야.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이 닥자인 빨갱이 새끼야!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한 번만 더 그러면 바로 퇴정이야! 법정 소란대로 퇴정될 놈들은 저 동원대 불락시들이지 제가 아닙니다. 검찰 측 신문하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협박하고 고문해서 자술서 받아냈다고 순순히 인정해라. 여기 방청석에서 비속어 쓴 사람들 퇴정시켜. 여기 변호인도 퇴정시켜. 인정해. 검찰 측 신문하시오. 증인은 고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모레 최종 공판합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지난 2013년 말 개봉해서 10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뤘다고 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좋은 대사, 좋은 장면이 참 많았던 영화지만 그래도 변호인 하면 이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독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판사와 검사, 경찰 앞에서 변호인 송우석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이다. 라고 외치는 장면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지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합시다.
자,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 영화방 제기사. 네, 밤이면 마루에서 주무시는 부모님 깰까 까치발로 화장실 드나거리는 마음 많은 효자 철기사입니다. 좀 준비하셨네요, 오늘. 저번 주에도 좀 하나씩 준비해 오라고 제가 당부 드렸을 텐데. 맞네. 그냥 하세요. 그냥. 맞네. 네. 오늘?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하세요. 네. 아, 오늘 말고 다음에 한번 준비할게요. 네? 다음에 한번 준비할게요. 아니,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생각하고 온 줄 알아요? 빨리 해요, 빨리. 아무거나 해요, 아무거나. 빨리, 말문이 막혀요, 오늘따라. 너무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당황을 했네요, 예. 할 게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러면. 아니, 뭐 요즘에 힘든 일 있나요, 집에? 없습니다. 왜 그 마음만은 또, 네? 부모님 생각이 또. 항상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 짓게 되고, 제가 요즘 눈물이 많아졌어요, 예. 많이 힘드시죠? 네? 힘들기도 하고, 네. 그냥 드라마 보고도 잘 울고, 그냥, 그렇게 조진웅 아저씨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제가 요즘. 아우, 진웅이 아저씨 요즘 나오나요, 어디? 예? 지금 좀 시그널 끝난 지는 한 2주 됐는데, 예. 그래도, 예. 그분 얼굴과 목소리만 들어도 울컥합니다, 예. 하죠. 예. 최 기사님이 요즘에, 아마 요즘 네. 같은 때는 아마 발연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제 앞에 데려다 놔도 아마 명배우로 될 겁니다. 그분들, 그 정도로. 그분들이 좀 슬픈 대사만 쳐주면 웁니다, 저는. 왜 그래요, 요즘에? 예? 왜 그래요? 사람이 많이 풀이 죽어 있어요. 그죠, 예. 아. 저 오랜만에 철 기사님이랑 저랑 이제 단둘이서 녹음을 하는데 마션 때 이후 이제 오랜만이죠, 진짜. 예. 네. 오랜만에 녹음을 해서 저희가 그때 악몽이 또 떠오르네. 네. 마션 페일. 예. 마션 클리어고 못하고. 마션 페일 하고. 마션 페일. 예. 마션 페일. 100대만을 화성으로 해성에서 지구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녹음 어디로 갔죠? 그거 이후로 한두 달 섰죠. 예. 맞죠.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또 철 기사님이랑 같이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을 했어요, 저희 집으로. 사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막 좀 공개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저희 집을. 제가 여기 눈 감고도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지금 아늑하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 전에 제가, 녹음하기 전에 이제 또, 일을 치르기 전에 또 배를 좀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맛있게 또 요리를 하는 대접해줬어요, 철 기사님한테. 요리를 보고 또 철 기사님이 눈물을 또 왈칵. 네, 맛있긴 하더라고요. 맛있죠? 예. 설탕이랑 가공된 소스 기가 막히던데. 네, 맛있죠. 예. 그리고 뭐 이분이 또 집을 또 약간 좀 욕심이 많으세요. 또 이케아에서 전품목 구매해가지고 약간 집이 북유럽 스타일로 돼 있습니다. 예. 이케아 쇼룸이죠. 예. 예. 혹시 궁금하신 여성분들은 증산동으로 와서 증산동에서 난장이 똥짜로야 이러고 큰 소리로 동네를 큰 소리로 배회하시면은 아마 제 기사님이 창문을 빼꼼히 열고 나야 나 이러고 이러실 겁니다. 네. 증산도 오셔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철 기사님한테 대접했던 그 맛있는 뭐 수제 햄버거 느낌의 예. 꼭 난장이 똥짜로라고 외치면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네. 예. 여기 또 증산동의 스톡홀름이에요. 네, 증산동에 또 스톡홀름입니다. 네, 좋아요. 네, 아무튼 오늘 네, 전달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냥 전달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오랜만에 또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분들 만났죠. 예. 원래 재기사가 해야 되는데 재기사가 이것 때문에 NG를 한 4-5번 내가지고 그냥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무함전 휴먼 코미디 2인극 연극 형제의 밤에서 무비씬의 영화 반응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되게 인기 있는 연극이라 들었어요, 제가. 네? 인기 있는 연극이라 들었어요. 뭐
연극의 메카, 네. 봉숭동, 대학로, 네. 새우 아트센터, 네. 어입니다. 새우 네. 할 때. 네. 파닥파닥 쉬림프 말고 네. 새우. 네. 거기서 하는 공연인데 공연 일자가 어떻게 되죠? 공연 일자는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해요. 네. 네. 4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 안 남았죠. 아마 저희 녹음이 올라가면 이미 그건 올라가져 있고, 이제 청취자분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새우 아트센터에 가서 이 연극을 봐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이제 런칭하는 연극이 아니고 꽤 오랜 기간 대학내에서 사랑을 받아온 연극이라고 하니까 연극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새우 아트센터를 찾아가셔서 형제의 밤을 보시면 아주 좋은 데이트 코스로 적절하지 않을까. 네. 무슨 내용인지는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네. 저희도 사실은 이제 주말쯤에 한번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고 나서 다음 주 정도에 이 연극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좋은 소개를 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엄여가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극단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러면, 또 극단한테 감사를 드려야 네네네. 돼요. 또 으라차차 스토리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으라차차 스토리 팀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거는 옛날에 유기사나 기억나시죠? 여기서 어디 가셨죠? 사투리 쓰시는 네. 분 그분이 전담하는 건데 네. 체질이 안 맞으려고 하니까 네. 좀 어색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 그립네요. 네. 그래도 폭소기관차 중에 한 분인데 네. 그분도. 아, 여기서는 떠났어요? 예, 뭐, 네. 영영 떠나셨나요? 지금 제가 좀, 뭐, 여름쯤에 한번 바캉스 특집으로 한번 불러보죠. 여름쯤에 바캉스 특집, 부산 사나이예요. 그래서 또 바다 사나이니까. 네. 뭐, 그때 한번 불러보죠. 네. 저희 이제, 좀 근황 얘기 좀 할까요? 네? 저희 근황이 되게 재미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정말입니까? 저희가 이제, 근 2회차에서, 지지난주에는 뭐였죠? 동주였나요? 예. 동주였고, 지난주 뭐였죠? 룸이었죠, 룸. 룸이었죠. 두 번 다 저희 뭐 이제 영화를 녹음한 부분보다는 이제 저희 오프닝 코너가 재미있었다. 좀 더 근황 그 오프닝 코너 늘려달라. 이런 의견까지 있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그 주역은 철기사님이죠. 결론적으로 영화 얘기는 별로 들을 게 없다. 알맹이는 들을 게 없다. 껍데기만 있다. 껍데기는 가라! 아. 하지만 껍데기만 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죽기 한번 갈까요? 네? 껍데기는 가라. 아유, 무슨 소리세요? 네, 근데 철기사님 이걸로 한번 4인시 나중에 한번 보죠, 형제 방으로. 아유, 또, 눈을 끼칠 수 있어요. 에이. 그런가? 오늘? 네. 오늘은 좀 그런데요. 그래요? 예, 다음에 하죠. 다음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철기사님 좀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근황은, 네. 제 근황은 뭐 밝힐 거 없고요. 제 기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똑같죠. 뭐 저 이제 뭐 기계처럼 일하고 뭐 매번 근데 매주마다 근황 물어보면은 네. 항상 첫 멘트는 기계처럼 일하라고. 네, 누가 왜냐면 들으면 공장에서 일하시는 걸 줄 알겠어요. 내 삶의 주가 직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계처럼 일을 하면서 뭐 이제 영화 계속 보고 있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뭐 지난 1, 2, 3월은 되게 행복했어요. 1, 2월 달은. 왜냐면은 좋은 영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말마다 좀 할 영화도 많고 볼 영화도 많고 이랬는데 요즘 볼 영화가 이제 기근이 돼가지고 씨가 말랐어요. 그만한 영화들이 조금 약간 뭐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슬픈 일입니까? 슬프죠. 예? 굉장히 슬프죠.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구만, 이 친구. 고작 그런 것 때문에. 오랜만에 쉬는데 할 게 없어. 주말마다. 그거는 빨리 여자친구를 만드시는 게 맞죠. 좋을 것 같습니다. 증산동으로 오셔서 증상동에 오셔서, 난쟁이 똥자루! 이러면, 난똥! 이러면, 줄여서 난똥! 이러면은, 네. 어느 창문 하나가, 네. 문이 열리네요 할 겁니다. 예. 네. 그러시면은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그날 또 이제 아니요, 그냥 밥은 밖에서 드시고요. 네. 외간 남자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예.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밖에서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진짜로, 예, 진짜로. 예, 예. 네. 누구든지. 철기사님 어떠셨어요? 네? 제 그다음은 근데 초반에 말하지 않았나요? 말했나요? 그냥 눈물 지은 나날들. 왜요? 예? 왜요? 뭐 왜요? 지금 재계사님이 자꾸 자기 집안에서 신는 쓰레빠를 꼼지락 요걸로 그냥 팍 하고 한 대 때리고 싶네요, 네. 진짜. 무슨 일 있었나요? 철기사님? 예? 그냥 뭐, 네. 요즘 뭐 잠깐 쉬고 있어서, 예. 뭐, 재밌는 일이 없네요. 이쯤 하고, 네. 본론으로 넘어가시죠. 네.
오프닝 저희- 분량은 충분히 뽑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약간의 알코올 기운과 함께. 네, 저희가 지금 술을 먹으면서 하고 있어요. 좀 그렇나 표현이? 아니요, 뭐. 네. 이게 무슨 공중파입니까? 네. 정말 우리 말로만 항상 술을 먹으면서 항상 맥주를 먹으면서 녹음 한번 해보자.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좀 부스럭거리지 좀 마세요. 네? 이렇게 부스럭거려요. 소파가 부시럭거리는 거 어떡해요? 좀 가만히 좀 정갈하게 앉아서 예. 녹음해봅시다. 네. 저희 할 영화는 코엔 형제죠. 마시험 때도 기대가 많았어요. 리들리 스콧이라는 그 큰 감독이 만든 오랜 신작. 오랜만에 돌아온 신작. 저희도 이번에 영화 굉장히 기대해서 봤습니다. 거장의 네. 영화 코엔 형제의 헤일 시저 네. 예고편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Bless me, Father, for I have sinned. How long since your last confession, my son? 27 hours. It's really too often. You're not that bad. Here at Capitol Pictures, as you know, millions of people look to us for information and uplift and, yes, entertainment. And we're going to give it to them. And action. An army of technicians and actors and top-notch artistic people are working hard to bring to the screen our biggest release of the year. Hail Caesar is a prestige picture with one of the biggest stars in the world, Baird Whitlock. A truth we could see if we had, but... If we had... Faith! Faith! Cut! Mr. Mannix, What's up? the director can't find Baird Whitlock. Somebody slipped it under my door. We have your movie star. Gather $100,000 and await instructions. Who are we? The future. Hello, Bert. Hello, Mr. Mannix. Lawrence, Obi, thank you all for coming. The studio needs your help. Baird Whitlock has been kidnapped. This is bad. Bad for movie stars everywhere. She sings the perfect harmony. Let's spend 24 hours. But we're looking for him. We don't want it in the gossip columns. This is going to cost the studio a lot of money. And that's where you come in. I need some cash. You must have very strong forearms. Is it hard squeezing it like that? It's part of the job, miss. I'd like to know what the hell is going on here. 20 million readers want the truth, Eddie. Truth, yes. Eddie? So don't you tell me no truth, I wanna only your lies. Don't you tell me no truth, I wanna only your lies. This is a drama, Mannix, a real drama. Mr. Mannix, I know it sounds screwy, but someone's calling from the future. Good Lord. Wondering what's going on? 예, 예고편 보고 왔는데요. 천리사님, 고유기사님, 오늘은 저밖에 없으니까. 좀 줄거리 요약 부탁드릴게요. 헤일 시저는 50년대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인 에디 매닉스를 주인공으로 한 50년대 할리우드에서 벌어진 일종의 소동극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소동극, 에디 매닉스 역을 맡은 조시 브롤린이 아주 어떤 코믹하죠? 어떻게 맞죠? 보면. 예. 익살스럽죠? 그러니까 익살이 그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고 뭔가 진지한데 우리한테 웃음을 주는 그런 캐릭터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된 사건은 이제 매닉스가 이제 제작하는 헤일 시저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베어드 휘트록, 조지 클루니가 연기하는 베어드 휘트록이 스튜디오에서 납치가 되면서 벌어지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리사님 이 영화? 저는 뭐 코엔 형제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대가 많았고 저는 너무 무겁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가볍게 봤던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게 저는 그래서 기분 좋게 보고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사님도 소감 네, 저는 이 영화를 역시 이 영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왔죠. 뭐 코엔 형제 영화 항상 그랬듯이 수많은 명 배우들이 다 출연하지 않습니까? 명 배우에다가 뭐 명 감독인 코엔 형제가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오랜만에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사실 기대만큼의 충족은 없었어요. 왜요? 뭔가 이제 중심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거야, 나중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코엔 형제만의 특유의 익살,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어떤 재치 있는 모습들, 뭐 50년대 그 헐리우드 영화 시스템이 보여주는 어떤 향수 다 좋은데 영화의 중심이 되는 어떤 이야기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결론도 너무 허무하게 끝나고 사실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웠죠. 제 기사님은 좋아하는 영화의 유형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약간 좀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맞죠. 네. 핸디핸들로 좀 네. 흔들어주고 또 맞죠. 카메라 흔들려주고 네네. 응? 화장기 없고 네. 그런 영화 좋아하시죠? 맞죠.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것도 근데 코엔 형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코엔 형제의 두 얼굴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영화, 맞죠. 정말 묵직한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네. 혹은 또 뭐 있냐? 파고 파고. 그런 유의 영화가 있는 반면에 또 한없이 가벼운 영화가 또 있어요. 맞죠. 또 이분들이. 헤일 시절이라든지 이번에 개봉한 헤일 시절. 바톤 핑크. 바톤 핑크. 바톤 핑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네네. 또 옛날 보면은 참을 수 없는 사랑 이런 거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레이디 킬러 이런 거. 그런 이중 두 가지로 영화를 나눠보자면은 코엔 형제 영화를 나눠보자면 이 영화는 약간 가벼운 축에 속하는 조금 이렇게 블랙 코미디라 하죠, 흔히. 그런 류의 영화이죠, 저희가. 네. 밝은 브라이트 사이드 같은 영화고 코엔 형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톤 핑크의 반대급부에 있는 영화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바톤 핑크 보셨나요? 봤죠, 바톤 핑크. 근데 확실히 그럴 만한 게 바톤 핑크는 되게 제작사한테 쪼이는 어떤 시나리오 작가의 입장에서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강박증에 대한 어떤 약간 심리 스릴러 같은 면이 있었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고 소동극으로 이제 몰고 가는 약간 진짜 이 영화의 배경이 된 50년대 영화처럼 스튜디오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배우들이 어떤 춤과 노래를 보여주고 어떤 과장되고 어떤 정형화된 연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정겨움도 있더라고요. 옛날 고전 영화를 보는 듯한. 맞죠. 그걸 노렸죠. 그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코엔 형제가 자신의 영화의 자양분이 됐던 50년대 헐리우드 영화 이번에는 어떤 찬사와 같은 영화이지 않나. 네. 하지만 대중성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중에서도 주인공 조시 브롤린 제외하고는 약간 거의 잠깐 까메오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맞죠. 조지 클루니 정도가 좀 나오는 편이고, 다른 분들은 까메오죠, 다. 거의 까메오 수준으로. 네. 까메오라고 하면 또 너무 가벼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 역할들이 다 분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화 보시면서 인상적인 거 하나씩 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시 브롤린의 어떤 습관, 조시 브롤린의 선택에 기로에 씁니다. 영화를 계속 할 것인가. 사실 시대상을 보면은 50년대가 영화의 산업의 위기예요. TV, 컬러 TV가 등장을 하고 30, 40년대 그 헐리우드의 그런 흥행 부흥이 있었지만 50년대 들어서 약간 쇠락에 TV가 나와서 라디오도 죽이고 라디오 세트도 죽일 거고 영화도 산업도 죽을 거다. 그래서 조시 브롤린이 심지어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이제 로키드사죠. 로키드사한테 거액의 이제 연봉 제안을 받으면서 영화 산업에서 네가 CEO를 해봤자 뭐 하는 회사죠? 비행기 만드는 회사죠. 비행기 만드는 회사인데 해봤자 돈을 얼마나 벌겠냐. 여기에 다 바보들이 그러니까 표현합니다. 바보 우습 관계들이나 하는 그런 산업에서 거기는 똑똑한 애들도 없고 여기서 해봤자 힘들기만 하지. 또 조시 브롤린의 삶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맨날 이 배우들의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고 맨날 이 가십거리를 찾는 기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눈코 쓸 새 없이 바쁩니다. 항상 삶이 선택을 해줘야 되고 그 영화의 뒷 배경 이런 거죠 사실은. 거기서 이제 거액의 지원을 받고 편한 삶을 제안을 받지만 조시 브롤린이 그걸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해성사를 하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
편한 삶을 사는 게 옳은 거냐. 근데 그런 장면이 전 인상 깊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시 브롤린의 선택이, 주인공이 가진 선택이지만, 결국 그 사람은 영화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영화를 대하는 자세이기도 하고, 영화 가진 매력이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커인 형제가 보는, 뭐,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어떤 본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좋았죠, 저는. 나쁜 점도 있지만. 네. 설 기자님 어떠셨어요? 저는 제일 뭐 인상 깊은 거는 역시 채닝 테이텀이 탭댄스? 예, 극 중에 영화 속의 영화의 연기를 하는데 탭댄스 연기를 하는데 그 합과 그 댄스가 아주 착착 들어맞는 게 과거의 고전 영화에서 뮤지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또 다른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지 않을까 맞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장면 엄청 재밌게 봤어요. 합이라든지. 사실 근데 그때 진짜 그 영화 그 시대 때까지만 해도 영화는 춤과 노래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그런 어떤 딱 일종의 영화가 슬랩스틱 영화가 엄청 많았습니다. 맞죠. 그 당시 영화들 생각해보면 슬랩스틱 코미디 그런 거를 이제 스크램블 코미디라고 해가지고 어떤 장르화 시켜 어떤 장르를 어떤 다른 식으로 말하는 한 게 있는데 할리우드에서 그만큼 이제 가벼운 터치의 영화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해외 시저가 재현해낸 것 자체가 이 영화의 목적인 게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탭댄스 장면도 있지만 또 재밌게 50년대 헐리우드 영화를 재현한 장면들이 많죠, 절 기사님. 뭐 로렌스 로맨스 그 감독이 그 당시에 또 이제 스튜디오 내 이제 로맨스 영화도 유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스튜디오를 꾸며놓고 거기서 벌어진 사랑 얘기를 담기도 하고 또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으로 나오는 그 수중씬 그런 게 처음으로 이제 50년대 헐리우드에서 도입됐던 영화 기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라고 해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TV가 등장하게 되면서 점점 TV 드라마, 뭐 TV에서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거기서 보면은 스칼렛 요한슨이 수중씬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수중 발레를 하면서 색깔을 맞춰가면서 막 고래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게 어떤 이미지성으로 엄청나게 대단한데 이제 헐리우드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궁여지책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통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크고 더 화려하게 그 전법. 그런 것들을 되게 충실하게 재현을 하죠, 이 영화는. 역시. 네. 그런 면에서, 네. 오늘 참 코를 많이 먹네요. 네. 방이 건조한 것 같아요. 네. 네. 저 맛있는 거 많이 해주는데, 배고픈 거야지? 그런가 봐요. 네. 그런 영, 네. 또 이 영화에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됐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메커시즘이라고 있었죠? 메카시즘이죠. 네, 메카시즘. 메커시즘이 아니고.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50년대지 않습니까? 시대 상황이.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로키 대사에서 그 주인공 조시 브롤린한테도 제안을 할 때 사진 한 장 보여주죠? 어떤 사진이죠? 조리사님? 핵실험하는 사진. 네, 비키니 섬에서 핵실험하는 사진. 그 당시로 이제 냉전이 첨예했던 그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안 좋은 한 정치인이 있죠. 되게 순수한 정치인인데, 이제 공산주의자로 몰리게 됩니다. 맞나요? 정치인이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은, 메카시라는 네. 사람이 주창한 게 공산주의를 타파하자고 하는 네. 메카시즘인데. 뭐죠. 메커시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제 어떤 가방에 수만 명의, 수백 명의 이제 공산주의자 정치인들의 리스트가 있다. 거기서 불거져가지고 그 여파가 할리우드까지 갑니다. 헐리우드에는 공산주의자 천지들이다. 맞나요? 맞는데요. 네. 가방까지는 디테일하게 모르겠고, 예. 어쨌든 뭐 메카시즘 하면은 여러분들도 뭐 얼핏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영화 문화 예술계 쪽에 공산주의자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메카시의 주장 때문에 일종의 마녀 사냥 재판 같은 게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 일례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제임스 딘이 주연한 에덴의 동쪽을 연출한 엘리아 카잔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 서가지고 동료 예술인들을 이 사람 명단을 쫙 부르면서 밀고 잡았다고 맞죠. 얘기를 하죠. 네. 예.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엘리아 카잔이 커리어가 뭐 신통치 않아요.
냉전 끝날 때까지. 이 영화에도 그게 담겨져 있죠, 조 기사님. 아, 그죠. 네. 이 영화는 그 조지 클루니가 납치되는 게 가장 큰 줄거리고 뼈대인데 그 조지 클루니가 누구한테 납치를 당하냐면 공산주의자들한테 납치를 당합니다. 맞습니다. 공산주의자들한테 납치를 당하는데 납치를 당하는데 또 웃긴 게 또 그러면 위협적인 상황이어야 되는데 또 납치한 이들은 또 다 지식인들이 맞아요. 시나리오 작가, 정치인, 교수 막 다 그냥 어디 뭐 전망 좋은 펜션에 모여가지고 그 막 토론을 하고 막 조지 클루니는 막 그 와중에서도 막 백치같이 막 구는데도 막 거기에 막 동의하고 막 동조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게 재밌게 그려집니다. 맞아요. 그런 어떤 정치적 흐름까지 놓치지 않았죠, 이 영화는. 그게 코엔 형제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되게 웃겨요. 그래서 조지 클루니가 결국에는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아, 나는 착취를 당하고 있었구나. 난 영화사에 배를 불려주고 있었구나. 모든 영화는 자본주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퍼져나간 도구이구나. 이렇게 이제 돌아와가지고 조시 브롤린한테 말하죠. 조시 브롤린 때립니다. 때리면서 마지막에 나갈 때 말 한마디를 하죠. 뭐라 하죠, 정 기자님? 뭐 스타로 돌아오라. 스타로 돌아오라. 네. 약간 얼핏 이렇게 보면은 약간 자본주의가 이긴 것 같이 봉상주의의 반대급부가 이긴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이 영화의 중심은 아닌 것 같고 현실을 그렇게 그려낸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그려낸 거고 워낙 또 근데 배우들 얘기를 하면 코엔 형제 바보 캐릭터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또 조지 클루니입니다. 맞죠. 옛날에 오 형제 어디에 갔나 네. 를 시작해가지고 바보 같은 연기는 참 잘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 이번에 명불허전이죠. 그렇게 바보가 없어요 진짜.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땠죠? 저기사님? 네? 마지막 장면 어땠죠? 마지막 장면이요? 네. 예고편 보시면은 네.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냥 바보 같습니다. 네. 이제 조지 클루니가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 헤일 시절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찍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감동적인 장면이고 이 시저라는 왕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인데 뭐 휴머러스함을 마지막 대사에서 이제 대사를 까먹는 그러면서 이제 익살적인 연기를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 네. 조시 블루님 빼고 다 웃깁니다. 맞죠. 사실. 스칼렛 요한슨도 대박이었어요. 백치 캐릭터도 나오고 네. 채닝 테임턴도 웃기고 네. 틸다 스위튼도 그 장면이 좋더라고 저는. 또 채닝 테이텀이 알고 보니까 얘도 공산주의자였어요. 얘가 주모자였죠.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말리부 해변에 잠수함이 뜹니다. 소위란에 잠수함이 떠가지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탭댄스를 쳐던 채닝 테이텀이 등장을 합니다. 뜬금없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잠수함으로 옮겨 타죠. 근데 그 개가 있어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계속 술을 먹고 토론하던 어떤 별장에 개가 있는데 걔 이름이 뭔지 알아세요? 뭡니까? 앵겔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채닝 테이텀이 돈을 버립니다.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건에서 돈을 버리더라도 그 앵겔스만은 데려가는. 그래도 숨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제가 놓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 코엔 형제가 보여주는 익살이죠. 그러니까 웃기면서도 어떤 날카로운 어떤 시선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철기사는 코엔 형제 영화 중에는 뭐가 으뜸이었나요? 저는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10번 봤는데도 볼 때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톤 시워가 하비에르 바르뎀. 너무 무시무시한 존재로 나오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닮은 저희 대학교 동기 한 명이 또 떠오르면서 누구죠? 예? 윤모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 그분. JS? 응? 그렇죠. 그분. 그분이 또 한때 별명이 안톤 시거였거든요. 창백해가지고 웃을 때 비슷해요. 또 느낌 알겠다. 약간 또 되게 감정 없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눈을 되게 섬뜩하게 뜰 때가 있어요. 맞네. 그래가지고 희번떡하게 떠가지고 세상에 별의별 놈 다 있죠. 그냥 그 영화. 예계사님은 뭐 인상이 깊은 영화가 있습니까?
전 아까 철 기사님이 말했다시피 사실은 이미 코엔 형제가 제 취향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좋다 하지만 그건 알아요. 얘만의 뭐 나름의 유머 코드가 있고 뭐 있는 건 알지만 제 스타일은 알지만 그 중에 하나 꼽자면 저는 사실 바톤핑크 뭐 어떤 되게 미스티함이 있잖아요. 신경질적인 그런 거 표현해둔 장면들, 연출적인 그런 뭐 어떤 연출적인 어떤 능숙함들 그런 게 좋았죠. 그 저는 네. 개인적으로 후배들한 학교 후배들이랑 만나면은 어떤 컷을 연구하고 싶으면은 코엔 형제 영화를 보라고 합니다. 맞죠. 어떤 컷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과서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타란티노도 그렇고 코엔도 그렇고 뭐 사람들이 기억을 하기에는 그냥 뭐 우리가 피카소를 기억하듯이 그냥 뭐 자기 분야를 뚜렷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만 하는데 기본기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영화 연출적으로도. 맞죠? 기본기가 튼실해야지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기교만 가지고 네. 깝죽댔다는 영화 하지 못합니다. 맞죠. 네. 그런 주옥 같은 영화들이 많네요. 시리어스맨도 얼마나 재밌게 네. 봤고, 네. 번 애프터 리딩도 재밌게 봤고, 더 브레이브도 이것도 엄청나죠. 또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없었다도 이것도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분들은 참 약간 각 영화마다 약간 편차가는 좀 있을 수지 몰라도 클래스는 항상 꾸준히 유지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들리는 말로는 아직 찍지 못한 시나리오가 쌓여 있다. 이분들이 또 전문 글쟁이입니다. 또 할리우드에서. 네. 심심하면 스필버그한테 각본 주고 만들라고 해서 만든 자, 저번에 이제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작품 뭐죠? 스파이 브릿지요. 스파이 브릿지도 이 코엔 형제가 썼던 네. 거죠. 네. 파고도 무시무시합니다. 네. 아무튼 코엔 형제 이번에도 돌아왔는데 철 기사님은 굉장히 만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요? 네. 아니 저도 엄청 만족한다기보다는 그냥 기분 좋게 봤다 영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이 영화를 보면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사실. 뭡니까?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새벽 1시 반에 봤죠. 이제 다음날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일 끝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1시 반에 갔는데 한 5분 늦었어요. 5분 늦어서 극장에 들어갔는데 극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심가였어요. 합정. 뭐 후미진 곳에 있는 극장이 아닙니다. 중심가에서 봤던 극장인데 저 혼자 영화를 대관한 것처럼 누워서 J열에 앉았다가 L열에 가고 L열에 앉았다가 K열 가고 엉덩이가 간지러면 긁고 그러면서 봤어요. 산만하게 봤네요. 네, 네. 되게 오랜만에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저도 근데 이 영화 볼 때 극장에서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왜 그러죠? 네? 뭐 앞에 앉은 할머니가 막 체조하고 있고 진짜요? 영화 보는데 핸드폰 통화하고 어디서 보셨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 영화관에서 봤는데 거기 낮에 가면은 사람은 없는데 가끔 한 대여섯 명 보는 게 단데 자꾸 이상한 분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앞자리에서 어떤 아저씨 그냥 큰 소리로 통화하고 그래가지고 짜증이 좀 나긴 났는데 감수했습니다. 요즘 영화관에 대한 이슈가 있죠? 조 기사님. 뭐요? CGV에서 이제 기존에 시간 차등제가 있었죠. 가격에 대한 뭐 조조 영화라든지 심야 영화라든지 주말 시간 이 차등제를 공간에도 적용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옛날처럼 뭐 2D, 3D, 4D 이렇게 공간제대가 아니라 한 공간 내에서 같은 영화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자리에 앉냐, 뒷자리에 앉냐 이걸 따라서 근데 또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시행됐습니다. 벌써. 저는 겪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와닿진 않는데 저는 웃기죠. 이게 무슨 야구장도 아니고 농구장도 아니고 영화관을 무슨 스타디움화 시켜가지고 뭐 얼마나 뭐 진짜 대단한 기술의 영화관을 가졌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맞죠. 이게 뭐 개탄할 노릇입니다. 저 웬만하면은 이제 뭐 영화관을 뭐 하도 많이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고 독점 체제라든지 영화 유통 시스템 자체가 사실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 상황은 조금 그렇지 않나. 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에 좀 개봉되는 작품 중에서 좋은 작품이 없어요. 뭐 동주가 아직까지도 계속 박스오피스 10위권 안에 있고 뭐 귀향도 마찬가지고 계속 좀 개봉한 지 한 달쯤 되는 작품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 코엔 형제 영화가 개봉관 찾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있고 아침 일찍 있고 참
좀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또 배트맨이랑 같이 개봉해가지고 또 피해를 받겠죠. 맞아. 조금 좀 그런 네. 대기업의 횡포를 생각하면은 또 이 영화에서 순수하게 좋은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제작자 주인공이 눈에 아른거리면서 조시 브롤린. 또 맞죠. 개탄할 노릇입니다. 네. 영화계 지들이 말을 하잖아요. 이 주인공들이 꿈의 공장이었다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도 아직 영화의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영화를 보면서 꿈을 꾸고 영화를 보면서 밥을 먹여준 적은 없어요. 네. 저기서 밥을 먹고 싶다 거지. 네, 맞죠. 영화라는 참 매개체가 짧은 역사지만 이제 네. 진짜 순수함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 산업이요? 이 나라의 영화 산업은. 아니에요. 또 영화 제작사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영화의 현장에서 이제 열심히 필기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얼마나 순수한 노력으로 그럼요. 네. 그분들의 노고를 네.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네. 또 이 영화의 매력이라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50년대 유행했던 영화 장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도 있지만 그 당시 유행했던 이제 헐리우드 영화 제작 시스템을 고스란히 재현을 했어요. 스튜디오도 그렇고 이제 가면은 뭐 이제 그런 용어 오랜만에 듣지 않습니까? 스크립트 걸? 스크립트 걸이 이제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시간 재면서 딱 이렇게 들고 있죠. 딱 판 하나 들고 있고 적고 있고 또 이제 한 두세 명 인부들은 스튜디오니까 옥상에 이렇게 천장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조명도 설치하고 있고 이런 디테일들이 살아있어요.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는 재미 뭐 이제 지금은 영화 현장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지만 50년대 영화 현장 시스템을 보는 재미도 있죠. 이 영화에서. 하여간 옛날 고전 흑백 필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습니다. 저희 이제 조금 할 말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이쯤에서 뭐가 나올 건지 기대하고 있나요, 조 교수님? 네? 오늘은 네. 하고 싶지 않나요? 하고 싶지 않나요? 한번 하죠. 네? 하고 싶지 않아요. 저번에 유스 호스텔로 대박 한번 치지 않았습니까? 그 무슨 대박의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또 저번에도 하나 있잖아요. 청취율이 있게 합니까? 뭐가 있게 불이 뭐였죠? 불이라슨으로도 한번 대박 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하나 가죠. 기억고 하겠다고요? 네, 기억고. 헤일 씨죠? 괜찮아요? 네가 해봐. 네가 해봐. 한번 역으로 한번 저 해봅시다. 순발 약한 거 아까잖아. 아시잖아요. 아니, 한번 해보세요. 해, 달, 그리고 별. 1. 일본에 간 동주는 시를 쓰고 어렵다. 괜찮았죠? 뭐 시까지 괜찮죠? 말은 괜찮은데. 그만하세 한번 하죠. 그만하세요. 예. 도전식 생기지 않아요? 예? 도전식 생기지 않아요?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저희 사행시 망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서 기사님. 본의 아니게 네. 시끄럽게 네. 한 점 죄송합니다. 옆집에서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네?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고. 알겠습니다. 항상 시끄럽게 구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또, 초 기사님이나 저나 영화를 꿈꿨어요. 한때. 영화를 많이 꿈꿨는데, 오랜만에 영화를 찍는 모습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초 기사님 뭐, 영화 찍으면서 조금 뭐, 이런 점, 뭐, 저런 에피소드 없나요? 네? 이런 저런 에피소드, 네. 저는 재밌는 에피소드 많아요. 영화 찍으면서. 뭐 다 지나가면서 네. 다 추억이고 재밌는 일이죠. 네. 지나고 생각하면은. 여기서도 되게 그 로렌스라는 유명한 감독, 로맨스 감독이 나옵니다. 그 감독이 배우를 컨트롤하는 모습은 엄청 웃겨요. 이게 예고편에도 있는데 이 젊은 배우를 두고 억양 갔다가 계속 꼰대짓을 하는데 뭐 이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저희는 뭐 학생이라서 뭐 꼰대짓은 뭐 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사실. 그냥 뭐 그런 거죠. 뭐 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 끝날 때 갑자기 주연 배우가 와가지고 나 솔직히 이 캐릭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염장질하고 가는. 그때 연출자로서 마음 어떠세요? 예? 열불이 나고 그냥 쇠몽둥이 하나 있으면 그냥 저거를 그냥 한 대 후드려
치고 싶죠. 아. 진짜 속이 터지죠. 뭐, 제기사님은 뭐, 무슨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저는 영화 찍는 기억이 되게 힘들었어요. 즐거움도 있지만 되게 힘든 기억이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기서 이 영화는 잘 나와야 된다. 또 정말로 잘 나오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예? 네. 예, 이분이 예전에 저를 데리고 막 영화를 찍어가지고 네. 퀄리티가 굉장히 조악해 해가지고 저를 배우로 써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죠. 예. 그 영화 재밌었어요. 네? 그 영화 재밌었어요. 아유 예. 저한테 굴욕을 줬던 순간 그 영화 되게 특이한 영화였죠. 7분 동안 컷이 한 컷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로만 약간 우디 앨런 스타일이죠. 우디 앨런에서 이제 우디 앨런과 그 친구가 뉴욕 거리를 걷듯이 저는 이제 제 친구인 이 철기사님과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실명 좀 거론하기 그렇고 그분이서 한 7분간 대화를 하면서 영화가 진행된 나름 재밌는 영화였어요. 네? 위트도 있고 대사 속에 위트 있지 않아요? 대사도 안 해오시는데 자꾸 하라고 하고 47컷까지 갔죠 거의. 그래서 그래서 그것만 찍으면 네. 끝나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영화 찍었죠. 네. 하루 종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사운드 감독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남 영화를 그렇게 막 칭찬을 하거나 그런 친구가 아닌데 이제 제 사운드 감독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상을 받겠다. 하지만 상은커녕 지금 주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닙니다.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진짜. 에이, 그 이 친구 영화- 성격상 그럴 친구 아닌데. 반어법이었을 거예요. 반어법인가? 다시 생각해보세요. 네. 아마 네. 비꼬는 거였을 겁니다. 그랬던 기억도 안 해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스텝 했을 때도 기억이 많아요. 재밌는 기억이. 이제 선배들 영화를 이제 주말마다, 혹은 수업도 빼고 많이 도와줬죠, 사실. 도와줬는데, 매트박스라고 아시나요, 혹시? 매트박스라고 카메라 앞에 다는 게 있습니다. 이제 빛을 좀 졸여주고, 빛을 좀 막아주는 게 있는데, 매트를 가져오래요, 매트를. 나는 이 사람이 매트라 그래서 뭘 가져오라고 그러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근데 그때 당시 차에 이제 기자재가 막 실려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내가 기자재실에서 기자재 강의를 들었을 때 매트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매트가 뭘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선배의 마음은 무엇일까? 선배의 마음 또 의중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바닥에 깔린 매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떼어갔죠. 떼어가서 가져가니까 욕을 직살나게 먹었죠. 직살나게 먹은 그런 게 또 있고. 네. 뭐 종종 그런 장비 이름 때문에 많은 에피소드들이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기사님 뭐 그런 재미난 또 에피소드 없네요? 저는 뭐 없습니다. 저는 뭐 제가 있으면 항상 재밌더라고요. 그 그렇죠. 촬영장에. 저를 놀리는 재미로. 모든 사람들이. 네. 오늘 되게 또 촬영장 컨셉으로 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그냥 편하게 입고 온 건데 무슨 촬영장 컨셉입니까? 약간 또 하드웨어가 또 이제 V1 스텝들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거 짝퉁 같아요. 짝퉁. 아버지 건데 네. 아버지가 또 짝퉁 매니아셔가지고 충격이 밝으신 분이. 잊지 마시고 이제 마무리 공식 네. 멘트 들어가시죠. 네. 저 이제 해외 시절에 대해서 사실 영화가 뭐 워낙 또 저희가 담아내기에는 또 큰 영화이고 큰 감독이 만든 영화라서 많은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이 영화 좀 한 줄 평 해볼까요? 괜찮아요? 네? 한 줄 평? 왜 이렇게 한 줄 평하는 걸 좋아합니까? 요즘 썰전을 자주 보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한 줄 요약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좋죠. 영화에 대한 네. 코엔 형제의 포지티브한 헌사. 문제에서. 네. 좋네요. 예, 제 기사님도 한 줄 하시죠. 네, 저는 주인공 조시 브롤린이 담배를 끊을 수 없었던 이유. 그냥 영화를 끊을 수 없었던 이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똑같다는 거죠. 네. 오늘 되게 버퍼링이 많이 걸리시네요. 네, 오늘 좀 네. 딴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네. 그 조시 브롤린이 담배를 못 끊잖아요. 네. 계속 그러면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담배 오늘 두대 폈다. 근데 그게 또 영화를 못 끊는 이유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마약 같은. 네. 그런 것 환각제. 같습니다. 네. 환각제죠, 저희한테. 네, 이제 정식 코너로 넘어가죠, 뭐, 공식 코너로. 이 영화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혹은 보든지 말든지. 조 기사님, 어떠세요? 저는 근데 오늘 약간 키위가 있어서 생각이 드는데 보말 하겠습니다. 정말. 약간 좀 긍정적에서 조금
물론 영화를 보면은 긍정적인데 굳이 안 봐도 내 인생에 큰 뭐 변화가 있는 영화는 아니다. 크게 뭐 남을 영화는 아니다 내 인생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보말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보말. 영화 기대치만큼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영화라서 조금 아쉬운 영화. 네. 그래서 보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영화와 또 연관 영화 있을까요? 회장님? 먼저 하실래요? 잠시만 끊을게요. 여기서 잠깐 끊어주세요. 왜요? 편집 좀 해주세요. 그냥 제가 그럼 먼저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같은 코엔 형제 거 할까 하다가 그냥 또 갑자기 불현듯 그 윤성호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독립영화계 지옥의 묵시록 보시면은 커크데일런이라고 있어요. 자기만의 섬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왕으로 군림하신 독립영화계 커크데일런 윤성호 씨라고 있습니다. 왕이나요? 예? 왕이에요. 왕이죠. 장보고? 그분이 이거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으면 오늘 좀 춥기가 오른 것 같은데요? 그분이 들으면 좀 엄짠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뭐 저희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커크데일런 같은 분이 있습니다. 예. 약간 좀 자기만의 세계가 오롯하신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작년에 그러니까 뭐 TV에서 뭐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이런 거. 맞죠. 근데 뭐 중간에 나오셨죠? 이분 그럼 중간에 나온 건 프로듀서고요. 프로듀서인가요? 네. 하여간 이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때 좋아했습니다. 되게. 이분이 만든 영화 중에 영화 감독이 영화 만들면서 겪는 고난을 그린 영화 은하해방연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같은 영화를 제작하는. 그죠. 같이 영화 속의 영화. 영화 속의 영화. 네, 좋네요. 저는 딱히 뭐 생각이 많이 안 나는데 조시 브롤린이 딱 또 작년에 또 좋은 작품 하나 찍었어요.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라고. 뭐 여기서도 조시 브롤린이 좋은 연기 보여주지만 거기서 역시 뭐 코엔 형제처럼 클래스는 영화 하다는 걸 보여주는 연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영화 보면서 좀 더 조시 브롤린에 대해서 좀 너무 안일한 거 아닙니까? 그 시카리오에서 솔직히 조시 브롤린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면은 잠깐만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너무 안일하네요, 진짜. 해도. 네. 진짜 맨날 방송 준비 좀 해오라고 하는데 보면은 가장 안 해오시는 분이 본인이에요, 본인. 예? 너무 안일하네요. 영화 속 영화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해버려가지고. 원래 이 영화 하려고 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충 해요, 대충. 직관적으로 해요, 직관적으로. 네, 저희 다시 돌아와서 이 시카리오 말고 다른 영화 빨리 추천하십시오. 저는 이 영화가 제목이 헤일 시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해일 분이 나온 영화. 되게 헤일 시저, 박해일, 헤일 시저, 박해일 시저. 진짜 웃음 한 조각도 주는 게 아까울 정도네. 진짜 웃음 한 조각 나눠드리고 싶지 않아요, 진짜. 그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인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진짜. 헤일이 나오는 영화 뭐 준비하셨어요? 박해일이 나온 영화 고령화 가족. 이 영화가 사실 많이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죠. 또 안 알려진 영화 많이 봅니다, 제가. 근데 이 영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가족 파탄. 뭐 헤일씨랑 내용과는 좀 관련이 없지만 가족 파탄이 난 상황에서 다시 가정이 뭉치면서 벌어지는 소동. 또 소동이에요. 유명한 또 천명관 천명관의 또 소설을 또 원작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네. 네. 감독님도 되게 괜찮으신 분이에요. 네. 감독님. 잘생기신 송혜성 감독님이시죠? 네. 그래서 이 영화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이제 뭐 녹음 마무리 할까요, 조리사님? 네.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오늘요? 네. 뭐 약간 좀 역시 여전히 산만하고 두서 없었지만 네. 나는 흡족한 어느 부분에서 흡족했죠? 네? 그냥 오늘 좀 그래도 많이 논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네. 그동안 좀 권위를 세웠나요? 아니 권위가 아니고 그냥 좀 그동안 좀 딱딱하게 하고 그냥 좀 긴장을 해가지고 더 말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네. 역시 에코를 좀 먹으니까 제가 탄 또 묘약이 있었죠. 묘약이라고 하니까 또 엄청 뭐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캡틴 큐 아십니까? 캡틴 큐? 캡틴 큐브죠. 가짜 양주? 가짜 양주? 5,000원짜리? 캡틴 큐라고 있습니다. 편의점 파는 거? 캡틴 큐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취해서 치키가 올라서 방송을 하니까. 방송도 약간 캡틴 큐 같았어요.
오늘 사실 뭔 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니, 뭐, 오늘 뭐, 그냥 뭐, 유쾌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여나 이 방송이 좋다. 약간 좀 업된, 이제, 진행자가 업된 상태에서 녹음을 하기 좋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업된 상태에서 녹음을 계속 하도록. 좋은 소리는 안 들릴 것 같긴 한데. 마무리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무신의 여방 들어준 청취원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